확률 통계하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확률 통계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 너네 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는 어느 쪽일 것 같아? 미적분 쪽이에요. 미적분 쪽. 미적분 쪽은 말이지 공부를 해도 시험 보면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튀어나온다고. 근데 확률 통계는 이 바운더리가 딱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문제들만 한번 딱 보면은 본 문제들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글쎄 개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정말 센수학? 우리 지금 RPM 수책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요 책에는 연습문제 풀고 그 다음에 RPM 풀고 센수학까지 풀면은 글쎄 수능 대비까지도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수능에 나오는 확률 통계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미적분이야. 특히 뭐 예를 들어 수열하고 관련된 부분이야. 이쪽은 뭐 우리가 개념에 있는 연습 문제 풀고 뭐 센수학 풀고 뭐 풀어도 모의고사용 문제 기출문제를 따로 또 풀어봐야 돼. 스타일이 또 틀리거든. 그런 쪽이 공부량이 많으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쪽은 괜찮다. 우리 너네들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일단 RPM에 그대로 실려있다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도 이제 다른 단어하고 좀 틀리게 좀 할만하다. 이게 좀 기분 나쁜 게 좀 개념 수업을 들었으면 센수학을 폈으면 좀 풀리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젠장 안 풀리잖아. 그렇잖아. 풀리는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막 짜증나니까 책도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확률 통계는 안 그럴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진 쪽이 확률 통계라. 이과의 경우에는 기하 벡터 이쪽이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출제되는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념 설명해줄 때 잘 들어야 돼. 그때는 졸만. 무슨 말인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그때 이렇게 그렇게 푸는 거구나 이해를 해도 이게 이제 재생이 안 돼. 집에 가서 재생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념 설명 들을 때는 확실하게 잘 들어야 되고 문제 풀 때는 차라리 집에 가서 해설을 보면 개념이 잘 돼 있으면 집에 가서 해설 봐도 이제 잘 되는 경우가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뭐 개념도 좀 하고 이제 질문 하면 이제 문제풀이 조금 하고 할 텐데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풀이 할 때보다 개념을 선생님 설명해 줄 때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다. 알겠니? 조용히 사탕 먹어라. 알겠지? 그리고 사탕으로 던져버리고. 자, 핍시다. 처음에 나오는 건 아주 이제 속하고 중학교 때 하던 경우의 수 이런 거를 하나.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나? 오래전 일이라. 벌써 언제야? 중2 때면 한참 전이네. 중2 때 좋았을 텐데 벌써 마지막 10대를 살게 됐네요. 지금 20대 되는 거예요. 8페이지 합의 법칙. 제목은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뭐 용어만 보고 갈게요. 자, 사건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 전체에 나오는데 사건이 뭐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실험이라고 하는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거를 실험 또는 시행이라고 하죠. 뭔가 doing 하는 거. 오케이?
관찰, 그냥 쳐다보는 거야. 오케이? 눈 감았다가 이렇게 딱 떴더니 뭐가 보이더라. 그래서 어떤 걸 목격을 했다.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건이라고 하나? 사건?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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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은 조건이잖아. 건이잖아. 조건이야 그것도? 건이잖아요. 건. 아 그래? 몰라. 아무튼 선생님 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졌어. 2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4가지가 어떻게 나왔냐고. 2가 나오는 경우 1가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 3가지에서 더했잖아. 그래서 합의 법칙이야.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밑에 있는 거 개념 체크 볼까요?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0가지 있죠.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라. 4의 배수 몇 가지? 8가지? 7가지죠. 나누기 잘 해야 돼요. 30 나누기 4를 하면 7이고 나머지가 2죠. 그렇죠? 9의 배수는 몇 가지? 3가지겠죠. 그렇죠? 그럼 겹치는 거 있나? 없죠. 4고 36이니까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더해주면 된다. 이 합의 법칙이라는 거지. 실제로 합의 법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혹시라도 중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경우의 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들이 있을까봐 있는 단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해왔던 거다. 오른쪽에 대표용 1번 합의 법칙.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네, 선생님이 항상 물어볼 건데 대답을 잘 해줄 때 2개를 동시에 던지면은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6가지예요. 오케이? 알고 있지? 잘하네. 요것만 잘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 잘 세면 돼. 왜냐면 확률, 지금은 경우의 수 단원이야. 경우의 수 단원은 순열하고 조합하고 이항정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 단원에 확률이 나오는데 확률에 들어가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잘 세야 되거든. 오케이? 우리가 확률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줬을 때 이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전체 경우의 수를 못 세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이게 케이스가 어려워지면 전체 경우 세기가 헷갈려져요. 자, 2개의 수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긴 경우의 수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3의 배수 몇 가지 나오겠어? 여기서 하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있죠. 선생님, 1 나오고 2 나온 거랑 2 나오고 1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그렇지? 만약 똑같은 거라면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도 36가지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36가지라고 대답한 이유는 그 중에 1, 2가 있고 2, 1 있잖아. 그 2개를 틀리게 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합이 3 되는 거를 1, 2와 1은 틀린 걸로 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의 배수는 3만 있나? 6도 있잖아. 9도 있고. 다 세야 되네. 어우, 조금 귀찮네. 그래도 어떡해. 점수 맞으려면 세야죠. 세는 거예요. 3의 배수도 세고 5의 배수인 것도 세고 그리고 겹치는 게 있으면 빼고 3의 배수에서 5의 배수인 거 누가 있지? 15부터 시작하죠. 근데 15는 주사위를 던져서 2개 더한 걸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겹치는 게 안 나오는 거야. 겹치는 건 뒤에 가서 확률 가면 나와요. 여기 단어는 겹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구의 법칙. 구의 법칙. 이거 방금 우리 구의 법칙 했죠. 주사위를 2개 던지는데 경우의 수가 3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의 법칙이야. 여기도 6개 나올 수 있고 여기도 6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곱해줘서 36가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왜 36가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조금 말문이 막힌다.
그러면 아주 이제 원초적으로 들어가야 돼. 대리고 중학교 수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거.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곱해줘야 된다.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서 동시에 동전 하나를 던진다고 치자고. 동전 하나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두 가지지, 그치? 그러면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6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질문. 동전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나올까요? 네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똑같은 동전 100원짜리 동전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예요. 오케이? 이거를 2가지라고 하면 3가지라고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선생님 100원짜리 2개 똑같으니까요. 둘 다 앞면인 거랑 둘 다 뒷면인 거랑 한 개 앞면, 한 개 뒷면 이렇게 3가지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올바른 셈법이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하고 뒷면이 2개 나올 확률하고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올 확률을 비교해보면 그게 다 똑같아, 틀려. 틀리잖아요, 그치?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몇이야? 앞면인 거니까 4분의 1이에요.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4분의 1가지.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전체 4가지 경우의 수분에 뒷면이 2개인 거는 1가지니까 4분의 1이에요. 근데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오는 거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4분의 2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우리가 동전을 한 100번 정도 던져보면은 이 횟수가 요거에 근접하게 나와요. 100번을 던지면 앞면 2번이 25번 근처가 나오고, 오케이? 뒷면 2번이 25번 근처가 나오고,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50번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고. 그게 횟수가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 근데 1000번 던지면 점점 더 그게 더 수학적 확률이 비슷해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10번 던져서 10번 다 앞면만 2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실제로. 근데 그런 확률은 엄청 적죠, 그쵸?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동전이 뭔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뭔가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률을 계산을 잘 못하면 사기를 잘 당해. 사기를 잘 당한다. 축하합니다. 정말 당첨됐어요. 막 이랬을 때 확률을 계산 못하면 진짜 나 당첨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세금 먼저 내주셔야 되는데 알았어. 세금 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률을 계산할 줄 알면 이상한데? 나한테 이렇게 희박한 확률의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라고 의심하는 게 정상이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꿀꿀한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세상이 그래요. 너희들한테 뭔가 엄청나게 스페셜한 뭔가 특별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적다.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의심하고 살으세요. 우리나라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같은 동전을 2개 던지든 간에 틀린 동전을 2개 던지든 간에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4가지로 간주를 해야 된다. 이게 같은 종류의 몇 개가 되든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에 넘어가서 대표용 2, 대표용 고배 법칙. 이 문제는 실제로 나오죠. 여기 1번 같은 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와요.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가 예전에 3월 모의고사 보죠. 3월 모의고사 보면은 3월 범위는 미적분 원의 수열의 극한까지야. 수투 전부 다랑 미적분 원의 수열의 극한까지. 그리고 4월에 3월 모의고사 보고 바로 4주 있다가 또 2번째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범위가 수투 전범위랑 미적분 원은 함수의 극한까지. 그리고 확률이 순열조합까지 딱 들어가는 거라고. 순열조합이면 이제 이항 정리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이런 게 나와요. 주관식 1번 같은 걸로 나와. 아니면 맨 앞 페이지에 2점짜리 3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로 여기 들어가.
방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종류의 수는 뭐 이렇게 돼요. 항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죠. 항의 종류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어려운 거게 돼 있지만 항의 개수 정도는 아주 쉽게 셀 수 있어요. 앞에 2개 있고 뒤에 3개 있으니까 곱해서 항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얼마인지 알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가지인 거야.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 양의 약수의 개수는 공식이 있죠. 공식이 있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 먼저 108을 소인수 분해를 한다. 소인수 분해 뭔지 알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108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일단 뭐 2부터 가는 거죠. 2에 50, 그 다음에 2에 27, 그럼 3의 3승이네. 그치? 108이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바꾼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밑이 소수가 되도록 바꾼 거라고. 이거를 4 곱하기 27로 하면은 소인수 분해한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다? 인수 분해한 거다. 요거 인수 분해라고 하고요. 요걸 소인수 분해라고 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 거야. 소수 알지? 소수. 소수 알지? 1과 자기 자신 말고는 약수가 없는 수.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준다? 여기랑 여기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해주면은 약수의 개수야. 오케이? 그게 요 밑에 나와있죠? 리마크에. 어떤 자연수 n이 요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L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이다. 요 공식을 알려주려고 이 문제 나온 거야. 거기 위에 왜 요렇게 되는지 거기 나와있죠. 거기 위에 표 보여? 표 위에 녹색 오른쪽 페이지야. 11페이지 중간에 녹색 표 보이니? 거기에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의 제곱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의 제곱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치? 3의 3승은 약수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의 제곱일 수도 있고 3의 3승일 수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개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센다. 공식이 있다. 이거는.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 밑에 적어놓으세요. 양의 약수의 총합은요. n이 p의 n승, q의 m승, r의 n승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째가 양의 약수의 총합이거든요. 총합. 자, 계산은 이렇게 돼요. 총합은 잘 봐. P의 0승 더하기 P의 1승 더하기 P의 2승 더하기 해가지고 P의 L승까지 다 더하는 거야. 끝까지. 곱하기 Q의 0승부터 시작해가지고 Q의 1승 해가지고 Q의 M승까지 이제 더해주는 거야. 곱하기 R의 0승, R의 1승 해가지고 어디까지? R의 N승까지 다 더한 걸 곱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해준다. 왜 이렇게 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108은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인데 약수는 총 12가지가 나온다 그랬어. 경우의 수가 여기서 3가지, 여기서 4가지가 나오니까 총 12가지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약수들을 쭉 다 나열해 보자고. 여기서 1, 2의 제곱, 1, 3, 3의 제곱, 3의 3승이 있다고 치면 여기 오는 거는 1 곱하기 1이에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2의 0승 곱하기 2의 0승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2의 0승이거든. 여기 3의 0승 이렇게. 여기는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여기는 2의 0승 곱하기 3의 제곱, 여기는 2의 0승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까지 간단 말이야.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하고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까지 다 더한 걸 곱해주면 이게 나온다고. 잘 봐. 요거랑 곱하면 총 몇 개 나와? 항이 몇 개 나온다고? 12개 나온다니까. 우리 바로 앞에서 했었잖아. 요거랑 12개가 나와. 요렇게 곱하면 얘야. 요렇게 곱하면 얘야. 그치? 요렇게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 전개를 하면 이게 쭉쭉 다 곱해서 나누기를 할 거 아니니? 그치? 더하기를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여기 값이 결국 이거랑 이거의 합이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선생님, 그냥 요거 다 더하면 안 되나? 그래도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더 편해져요. 언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그치? 등비수열. 그럼 여기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된다. 숫자가 커져도. 여기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된다. 그럼 곱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까먹었다고? 적어줄게요. 등비수열 합공식 S는요, 이렇게 돼요. S에는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이에요. 개수승. 오케이? 이거 적어놔, 거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공식으로는 이제 1-R, 공비율이 보통 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율이라는 뜻의 얘기를. 레이티오, 약자야, 맨 앞 글자야, 레이티오. 초항은 A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A1, A2 이렇게 가니까 A에 1-R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식이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공식으로. 이거는 공비가 몇인 거야? 3이죠, 3. 그래서 1-3분의 3-1이라고 해도 돼. 여기 바꾸면 여기도 바꾸는 거 알지, 그치? 3-1이라고 하자고. 그럼 3-1분의 초항은 3의 0승 1이고요. 3의 여기가 몇 승이냐? 이게 몇 개인지 세는 거지. 몇 개 이거? 4개지. 그럼 4승이에요. 5개면 5승. 뭐에서 시작해서 뭐에서 끝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를 세가지고 여기다 넣어준다. 오케이? 빼기 1 해주면 돼요. 3에서 4면 81이고 그럼 얘는 이제 81에서 1 뺐으니까 80이고 여기는 2 넣으면 여기가 이제 40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여기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의 약수의 총합은 노가다로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문과 친구들은 수투가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수열이 수능 범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이 당연히 나온다. 오케이? 이과는 수투는 수능 범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등비수열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등비수열 단독으로 문제가 안 나온다는 뜻이지 다른 단원하고 합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 공식 알아두면 끝나는 거고요. 유제 밑에 002-2는 120과 30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120과 30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준 다음에 그놈의 약수의 개수를 세주면 되죠. 넘어갑니다. 대표유형 3판 도로망에서의 방법이 이거 너무 쉽죠. 이런 거 이거 경우의 수의 수학 문제를 안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수 몇 가지예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수 몇 가지? 네 가지죠. 거기 길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선이 4개 그어져 있잖아. P에서 B까지는 2가지니까.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8가지다. 8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Q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 Q를 거쳐 가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가 있죠. 2 곱하기 3.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더해줘서 1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같은 지점을 2번 지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데 여기가 몇 가지라고? 12가지잖아. 14가지였죠. 14가지였잖아. 14가지였다가 다시 13가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같은 줄을 못 지나가니까 여기서 P를 거쳐서 B로 갔으면은 B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를 거쳐서 와야 되는 거야?
Q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Q를 거쳐서 이렇게 B로 갔으면 올 때는 P를 거쳐서 와야 된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똑같은 그림이라도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몇 가지야? P를 거쳐서 하는 게 6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 또 8가지. 8가지에다가 6가지니까 뭐 6, 8에 48인가? 근데 올 때도 똑같이 있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또 있고 그렇게 세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밑에 유제가 있네. 유제 3-1번에 보면은 A에서 C로 이동하면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B는 한 번만 지난다 이거지. 그럼 갈 때 B를 안 거쳐서 간 다음에 B를 거쳐서 오는 경우랑, 그렇지? 갈 때 B를 거쳐서 간 다음에 B를 안 거쳐서 오는 경우 두 개의 수를 더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조금 컴플렉스하게 만든 게 고딩 이제 경우의 수예요. 중딩 때 이런 건 없었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있는 건 이렇게 돼요. 여기에는 A, B, C, D가 있는데 B하고 C도 연결이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뭐뭐가 있냐면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수도 있고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로 가는 수도 있고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로 가는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다 더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운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다 경험을 해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표형 4. 지불하는 방법의 수. 맨날 또 나오던 문제죠.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근데 내신 때나 좀 나오고 수능에 안 나와요. 야, 왼쪽 길찾기도 안 나와, 수능에는. 수능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중복 조합하고 이항 정리만 수능에 나옵니다. 나머지 앞에 거는 쉬어서 안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건 내신에 나오니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두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틀려. 지불하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하고 틀려. 언어가 말이 틀린 거야. 말의 의미가. 오케이? 우리가 100원을 내는데 1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이 있고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이 있고 10원짜리 10개 내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치?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거 방금 말한 경우는 전부 다 한 가지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우의 수가 당연히 금액의 수가 더 적게 돼 있어. 문제의 세팅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는 당연히 그 두 가지가 틀리게 나오겠죠. 오케이? 실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할 때 A 빼기 B를 구하여라. 뭐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문제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100원짜리가 4개 있어. 100원짜리 4개 있고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지, 그치? 이렇게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3개 총 얼마냐? 돈도 없네. 400원, 550원, 580원밖에 없네. 버스도 못하네. 껌 하나 다 가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그냥 단순하게 100원짜리가 4개 있잖아요, 그치?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100원짜리를 4개 줄 수 있고 100원짜리를 3개 줄 수 있고 100원짜리를 2개 줄 수 있고 1개 줄 수 있고 빵개도 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100원짜리 4개 있으니까 지불 방법 몇 가지? 5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엔드 곱하기 50원짜리는 3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 약수의 개수 살 때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10원짜리도 3개가 있으니까 총 4가지의 지불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면 그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하면은 조금 틀려. 지금 그 중에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겹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겹치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어요. 너무 귀찮고 인간적으로다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세는 방법이 있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세는 방법이 있다. 문제 상황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낮은 화폐 단위의 돈을 가지고
위쪽 화폐 단위를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돈을 전부 다 바꿔가지고 잔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원짜리가 제일 화폐 단위가 높잖아요. 그렇죠? 50원짜리가 3개 있잖아. 50원 가지고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10원짜리는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10원짜리로 바로 위에 단위인 50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지. 그러면은 10원짜리는 그냥 놔두는 거고 100원짜리를 전부 다 5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50원짜리 총 몇 개 되는 셈이지? 11개가 되는 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낮은 화폐 단위로 바꾸는 이유는 100원짜리와 50원짜리만으로도 50원부터 550원까지 다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합치면 550 맞나? 그치? 5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4개가 있으면은 50원부터 50원, 100원, 150원, 200원 해가지고 550원 전부 다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아예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불 금액의 수를 셀 때는 50원짜리 총 몇 개 있다고? 11개.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10원짜리가 지금 3개 있잖아. 몇 가지가 있어? 4개가 있잖아. 그래서 12개와 4가지는 곱해주는 거지. 그럼 몇 개야? 48가지인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48가지. 아까보다 적어야 돼. 오케이?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거기 단 써 있잖아요. 단. 10,00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써 있지, 그치? 모든 문제마다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번에서도 100원짜리를 안 주는 것부터 4개 주는 것까지 이렇게 셌잖아요. 그치? 그럼 그 중에는 빵빵빵이 있다고. 한 가지 빼줘야 돼. 그래서 아까 계산한 것은 1 빼줘야 되고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센 거에서도 1 빼줘야 된다. 그래서 밑에 답 보면 47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때? 할 수 있겠어? 요거 나와요, 이거 시험에. 동전 세는 거 나와. 뭐 이런 건 주관식 단답형으로도 잘 나와. 오케이? 밑에는 유제 2개 풀어봅니다. 시작!